최근 들어서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이제 추운 날은 다 간 것 같고요. 라이딩 하기 좋은 그런 날씨인데 오늘은 이 피카부스트 2 제품 테스트하러 이렇게 자출하면서 계속 타고 있고요. 이 제품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파워휠 제품 영상을 올렸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 자전거로 변환해주는 이런 제품에 관심이 최근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품의 성능은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전기 자전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전기 자전거는 처음에 페달링을 딱 했을 때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라이딩을 보조해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없지만 어느 정도 페달링을 했을 때 밀어주는 힘 자체는 확실히 체감이 될 정도로 파워는 정말 좋은 편입니다. 평균 250W 그리고 최대 500W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확실히 그 정도의 파워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르막길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오르막길에도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예전에 제가 파워휠 제품은 오르막길에서 크게 체감하기 힘들다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뭐 아예 도움이 안 됐던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그런 전기 자전거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오르막에서의 체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피카부스트 2 제품은 오르막에서도 확실히 좀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 파워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포스트 외경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포스트 외경에 제한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전거에는 다 장착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로드 자전거처럼 원형이 아닌 그런 시포스트는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그거 외에는 시포스트하고 바퀴의 각도만 나와준다면 웬만하면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배터리가 탈부착으로 되어 있어서 여분의 배터리만 따로 구매를 하신다면 장거리 라이딩에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팩을 추가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추가 배터리가 있고요. 용량은 일반적으로 딸려오는 그 배터리 용량보다도 조금 더 큰 용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터리를 따로 가지고 다닌다면 여유롭게 라이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피카부스트 2만의 장점으로는 배터리를 보조 배터리 역할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충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연동을 해서 자체 충전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면, 내리막길을 내려간다거나 조금 수월한 그런 라이딩을 하실 때는 자체 충전 기능을 켜두시고 라이딩을 하면 자체적으로 배터리도 충전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피카부스트 1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외형이 너무 좀 크고 무겁고 투박한 그런 외형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이번 피카부스트 제품은 이렇게 보시면 외형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둥그런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전거에 장착을 해도 다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의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본체는 메탈 재질로 되어 있고, 배터리 팩을 구매하시면 이 롤러도 따로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파워휠 제품과는 다르게 슬립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고속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타이어하고 롤러 사이에서 헛도는 그런 느낌이 가끔 있었는데, 이 제품은 센서로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롤러의 그런 패턴도 보게 되면, 타이어에 물기가 묻거나 그랬을 때 최대한 슬립이 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비 오고 난 뒤에 라이딩을 해봤는데, 역시 타이어에 물이 많이 묻게 되면 슬립 현상은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 비 오는 날에 라이딩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립 현상,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고 물기가 없는 마른 땅에서의 라이딩은 진짜 좋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제가 만족스럽냐면, 저만 알고 싶을 정도로 완전 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 튜닝 제품들 중에 가장 좀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자전거를 타다 보면 좀 타기 싫은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자택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 라이딩을 더욱 즐겁게 하실 수가 있고, 좀 재밌게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재밌는 그런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전동 키트인데, 파워휠 제품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그 후로는 전동 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딱 그렇게 좋은 그런 타이밍에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와줘서 올 시즌은 재밌는 그런 라이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탈부착도 가능해서 평소에는 이렇게 타고 다니시다가 또 탈착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워휠 제품보다는 1kg 정도 더 무겁습니다. 워낙 파워휠 제품이 가벼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큰 장점이었지만 이 제품은 파워휠 제품보다 1kg 정도 더 무겁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탈부착 방식이 전용 공구가 없으면 탈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 파워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탈거가 가능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튼튼하게 잡아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전용 공구는 가지고 다니셔야지만 탈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미니벨로에 장착을 할 때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결한 부위를 보게 되면 시프트 흘러내림 방지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자전거 장르에 장착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 미니벨로와의 공합이 정말 좋다고 느낀 게 이 제품을 로드 자전거에 장착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좋겠지만 사실 로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좀 개인적인 체력 그리고 뭐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 이런 걸 좀 중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카부스트 2 제품을 달았을 때의 전체적인 모습이 조금 우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그런 거를 전혀 신경을 안 쓴다면 사용을 하시면 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니벨로는 워낙 커스텀이 자유롭고 여러 제품을 이렇게 장착을 해도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미니벨로와의 궁합이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파워휠 제품을 MTB에 장착을 하고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MTB도 물론 괜찮긴 하지만 전체적인 외형적으로는 미니벨로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는 완충을 했을 때 저만의 그런 라이딩 습관으로는 최대 몇 킬로까지 라이딩이 가능한지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3일째 자출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60km까지는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 배터리까지 가지고 다니면 100km 이상은 여유롭게 라이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전용 공구가 없으면 탈거가 불가능하다는 이런 부분이 단점일 것 같고 타이어에 물기가 묻었을 때는 슬립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좀 물기에 취약하다는 그런 부분이 치명적인 좀 단점일 것 같고 그 외의 단점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없습니다. 앱을 연동해서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보통은 크루즈 모드로 사용을 하실 텐데 크루즈 모드는 페달링을 했을 때 그 페달링 속도에 맞춰서 주행 보조를 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주행 보조가 된다는 느낌은 있지만 뭐 엄청 막 힘들지 않게 그렇게 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리모컨으로 강제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속도를 올려주시면 진짜 전기 자전거 느낌으로 라이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파워휠 제품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체감을 할 수 있지만 전기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크루즈 모드를 하고 라이딩을 했을 때 생각보다 보조를 해준다는 느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라이딩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체감상 그렇게 느끼긴 힘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럴 때는 전용 리모컨으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속도를 강제로 올려주시면 전기자전거 느낌으로 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시스트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 모드는 제가 잘 사용을 하진 않지만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페달링을 했을 때 중간중간에 팍팍 밀어주는 그런 느낌의 그런 모드입니다. 꾸준히 주행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잠깐씩 전원이 켜지면서 주행 보조를 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약간은 좀 이질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확실히 도움은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사용하고 있는 모드는 아닙니다. 그냥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루즈 모드로만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쓸만한 그런 모드이기 때문에 크루즈 모드를 추천을 드리고 어시스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주행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배터리 탈부착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158W시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배터리 팩을 추가로 구매한다면 220W시 배터리와 추가 타이어 2개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행 가능 거리도 꽤 괜찮은데요. 158W시 기준으로는 최대 약 70km, 220W 배터리는 최대 약 90km까지 주행이 가능해서 장거리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추가 배터리까지 포함해서 100km 이상 충분히 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은 운동 모드로 자체 충전 기능,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 기능까지 갖추고 있고 본체 포함 무게도 약 3kg 밖에 되지 않아서 이 모든 기능을 이 가벼운 무게 안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저도 현재 꾸준히 사용 중인데요. 내구성만 잘 받쳐준다면 가성비는 정말 훌륭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